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더 이상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평선이 없기에 이 전저점, 이 라인까지 주가가 하락해서 지지를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가에서 이 전저점까지는 한 5%, 6% 정도, 이렇게 5%에서 6% 정도 그런 하락폭이 나오면은 이 전저점 라인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 5% 정도라는 하락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월봉의 모습을 봤을 때도 월봉의 2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평선, 월봉의 60월선이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60월선까지 이 현재 주가에서 하락폭은 지금 60월선이 22,203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12.62%인데 오늘 마이너스 7.3%까지니까는 하락폭이 대략 5% 정도 떨어지면은 이 60월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봉에서 61선이다 보니까는 주봉에서는 이렇게 240주선, 그렇죠. 그리고 240준선까지 오늘 종가로 봤을 때 이렇게 한 5% 정도, 4.5%, 5% 정도 하락폭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인 이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지수가 거의 지수대가 지금 5%대 하락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미국의 정규 시장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오늘 당장 월봉의 60월선 이 라인을 테스트를 지지를 할 것이고, 월봉의 60월선과 그리고 주봉의 이 240주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 테스트를 성공을 해야 우리 장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울러 그러한 하락폭이 또 일봉상 이런 전저점 위치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봤을 때 한 5% 정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이평선과 일봉상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월봉의 60월선, 주봉의 240주선, 일봉의 전저점을 지지를 했는지 그것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봉의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이 없죠. 모든 이평선을 다 하향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제만으로 봤을 때 이 전저점이었죠. 그렇죠. 이 세 번의 쓰리 바닥을 만든 이 전저점.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오늘 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이랬으면은 어느 정도 지수의 5일선까지라도 헤딩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전저점을 바로 갭으로 마이너스 1% 하락하는 이런 강력한 하락으로 이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매매자들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죠. 8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2011년 10월 4일 이후 그때 그리스 채무 불이행 악재 이후 8년 5개월 만에 우리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것은 코스피에서 이 코스피 200 선물 중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의 상승과 하락, 오늘은 하락이었죠. 그러한 기간이 1분간 이어질 때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게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봉에서 모든 이평선을 다 이탈하고 코스피도 월봉상에서 이 180월선 지금 하향 이탈하고 장을 마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스피 월봉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에서 하단 라인과 그리고 최근의 고점 라인을 이어서 그려보면은 지금의 주가 지수가
참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2010년 거의 10년 동안에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라인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의 바닥이었던 지금의 이 지지 라인이 다시 한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여기 매물대 이 색깔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이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나 또는 급 호재가 없는 이상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서 맴도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하락보다는 이 박스권 내에서 위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다시금 상승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아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큰 폭의 손실을 보고 현금화를 일부 시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고 주가 지수를 보고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까 그것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텐데요. 감으로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겠지. 이 정도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반등은 나오겠지. 이런 자기 개인만의 감정적인 생각으로 바닥을 잡으려면 항상 바닥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과거에 2번 동안에 이 진바닥을 만들었던 그런 위치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 공통점을 이번 하락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시장에 접근을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기준들을 미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다는 것은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의 하락과 그러한 진바닥이 만들어졌던 그러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작년 이 8월달 때 이때도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턴으로 할 때 그때 진바닥이 2019년 8월 6일 작년 이 8월 6일 날 이렇게 진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횡보를 하고 쓰리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8월 6일 날 진바닥을 만들었던 이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 한번 보면은 지금 기관이 이미 바닥을 예상하고 이틀 전부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6일 날 진바닥을 찍은 이날 외국인 또한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로 들어와서 장 마감까지 이 매수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때가 우리가 진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이겠죠. 손실이 난 물량 그런 것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더 이상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버티지 못할 때 그 물량들을 다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바닥이 만들어졌다. 개인들이 팔다 보니 이 신용 매수를 많이 하는 개인들 이 아래가 신용 잔고 라인입니다. 그렇죠. 신용 잔고 라인. 개인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의 반대 매물 물량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진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이 신용 물량도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진바닥에서 나타나는 차트상의 신호로 수급과 그리고 캔들과
그리고 신용도와 이 매매 동향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또 바닥이 만들어졌던 그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지고 이제 쌍바닥을 만듭니다.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진바닥을 찍으면은 아까처럼 이런 쓰리바닥이던, 그렇죠. 이런 쓰리바닥이던, 이런 쌍바닥이던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바닥을 만들었던 첫 번째 진바닥,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서의 특징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가 10월 30일 날 1985포인트. 이때 보면은 이렇게 기관이 또 한번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저 바닥을 찍은 10월 3일 날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만들고 그때 외국인도 이렇게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큰 폭의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신용 물량 또 큰 폭의 감소. 그렇죠. 주가의 하락에 따른 종목의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신용의 반대매매 물량도 함께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바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 후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자, 지금의 살펴본 여기 위치, 아까 봤던 그 위치와 공통된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진바닥에선 기관들이 먼저 들어온다. 그리고 최종 바닥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오전에만 살짝 물량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 마감까지 매수 물량을 그대로 계속 늘려나간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폭 늘어나고 그리고 신용도가 확 줄어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단기 진바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의 위치 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진바닥의 모습이 지금도 이 최근의 패턴과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시장의 종목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이 아닌 최근에 이런 진바닥을 만들었던 이런 모습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매매에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만 하는 것보단 분명히 확률적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선물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지만 우리 지수도 이렇게 큰 폭에 이미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 나올 때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양봉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만 100억, 200억 깔짝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까지 뭐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매도 물량을 조금씩 계속 더 늘려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순매수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도 낙폭이 과대했던 좋은 종목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주가지수가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 두신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면 분명히 단기간 1일, 2일 동안 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조금 상승하고 횡보만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단기 5%, 10%씩 큰 상승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주가가 진바닥이 만들어지는 최근에 이런 패턴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종목에 선정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것에 소홀해하지 마시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저도 지금 여러 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잔뜩 해놨는데 그리고 지수를 주가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도 버티지 못합니다. 큰 폭의 하락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제 영상의 기간, 퐁당 매매법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잔뜩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물량 나오지 않고 지수 하락 때문에 종목이 약세를 보였던 것, 그런 종목들이 매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주 중에서도 우량한 대형주들, 지수 하락과 함께 큰 폭의 하락 나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선별해서 뽑아놓고 이런 진바닥 패턴이 나온다면 분명히 확률적 접근할 시 큰 수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단기 반등 시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최근에 두 번의 진바닥의 모습, 공통된 모습, 그것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아울러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정리를 해놓는 그런 준비를 해놓는다면 분명히 누구보다 먼저 빨리, 누구보다 먼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